JK그룹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은 서울의 번화한 금융지구 중심부에 굳건히 서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차가운 효율성과 권력을 상징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야망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구조물 한켠에 모두의 시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듯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우, 29의 나이, 그리고 6살 배기 딸의 엄마다. 한지우는 거대한 경쟁의 파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가면이었다. 흐트러진 갈색 머리는 대충 묶었고, 두꺼운 뿔테의 안경이 그녀의 또렷하고 깊은 눈을 가리고 있었다. 칙칙한 베이지색 재킷과 낡은 정장 바지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완전히 숨겼고, 얼굴에는 화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들여 만들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 화장기 없는 얼굴도 빛을 발하는 맑은 피부 섬세한 이목구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새롭게 입사한 JK그룹 전략기획팀의 그녀는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딸 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사무실의 공기는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한주 씨, 이 서류 오늘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어제 제가 말했던 거잖아요. 벌써 까먹었어요. 팀장 박선우는 뚱한 표정으로 서류 더미를 지우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박 팀장은 40대 초반으로 능력보다는 아부와 사내 정치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다. 그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고, 지우의 낡은 외모는 그에게 있어 쉬운 먹잇감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박 팀장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저기 한지우 씨, 커피 한 잔만 타다 줄래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박 팀장님은 믹스커피. 옆자리 여직원 김미나 역시 지우를 하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녀는 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의 능력은 뛰어났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는 다시 한번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평범하고 안전한 삶이 최우선이었다. 탕비실로 향하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다른 직원들은 킥킥대며 수근거렸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JK에 들어왔대. 그러게 말이야. 뭐 낙하산인가. 그런데 집안 배경도 별로인 것 같던데. 제가 한지우구나. 소문은 들었어. 완전 촌뜨기래. 박 팀장님한테 맨날 시달린다던데. 그들의 날선 말들이 그녀의 등 뒤를 찔렀지만 지우는 훈련된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했다. 겉모습이 주는 편견은 그녀의 능력과 정신력을 시험하는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능숙하게 타서 돌아왔다.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미나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녀가 받은 유일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때 사무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모든 빛이 그에게 집중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강민준 총재, 28살의 나이로 JK그룹을 이끌고 있는 젊은 리더였다. 그의 외모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정장에 아무렇게나 걸친 코트조차도 최고의 명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타고난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다. 강민주는 흔치 않게 전략기획팀 사무실을 직접 찾았다. 그는 사무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직원이 긴장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지만 지우는 예외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 채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태도는 오히려 민준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지우의 흐트러진 모습에 머물렀지만 이내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의 손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데이터를 능숙하게 분류하고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를 정리하는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정교하고 우아했다. 그녀의 겉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책상 옆에 섰다. 박 팀장은 놀라서 그에게 달려왔다. 총재님, 무슨 일로 직접... 민주는 손을 들어 박 팀장의 말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마치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이분은 누구시죠?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 팀장은 지우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힐끗 보며 대답했다. 아,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한지우 씨입니다. 경력직인데 좀 적응이 느린 것 같아서. 박 팀장의 말에는 조롱의 뉘앙스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말에는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지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류 작업은 능숙하게 하시네요. 다른 일을 맡겨도 잘 해낼 것 같습니다. 그의 뜻밖의 칭찬에 사무실 전체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우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말 속에서 진정한 칭찬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관찰의 시선을 느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였지만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면 직접 보고하세요. 그는 지우에게 말한 뒤 팀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인사를 건네고 사무실을 나섰다. 민준이 떠난 후 사무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지우를 향한 직원들의 시선에는 이제 무시와 조롱 외에 의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박 팀장은 지우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네오 총재님한테 뭐라도 한 거야. 괜히 눈에 띄지 마. 너 같은 촌뜨기가 함부로 나설 곳이 아니야. 박 팀장은 지우에게 경고하듯 말했지만 지우는 그저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인물에 예상치 못한 관심이 그녀의 계획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존재는 그녀의 작은 평화를 위협하는 동시에 그녀의 잠재된 능력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불씨가 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박 팀장이 던져준 서류 더미를 처리하고 있었다. 단순히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다. 서류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오류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팀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코트를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왔다. 민준은 지우의 책상 옆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가 작업하고 있는 모니터 화면을 무심한 듯이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분석 차트와 데이터표가 가득했다. 민준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이거 팀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다른데. 지우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몇 가지 오류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것은 낮에 보았던 소심하고 평범한 직원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우가 왜 자신을 숨기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여성이 왜 하필이면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직접 제게로. 민준의 짧고 단호한 지시에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박 팀장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딸에게는 안정적인 미래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했다. 비록 원치 않는 주목일지라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그녀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흥미와 기대가 뒤섞인 미묘한 미소였다. 지우는 그 미소 속에서 앞으로의 복잡한 미래를 예감했다. 그녀의 작은 평화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강민준 총재가 전략기획팀 사무실을 나선 후 한지우를 둘러싼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단순한 무시나 조롱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고, 그들의 웅성거림은 낮고 긴장감 넘쳤다. 특히 박 팀장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불안정했다. 그는 총재 앞에서 면이 깎였다는 모멸감에 휩싸여 자신의 모든 불만을 지우에게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총재실로 향했다. 총재실 앞 비서실은 차가운 대리석과 짙은 갈색 목재로 꾸며져 있었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고요함은 마치 선격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었다. 비서는 지우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녀를 민준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민준은 그녀가 가져온 보고서를 말없이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숫자 한 숫자를 놓치지 않고 분석하는 듯했다. 보고서에는 박 팀장이 던져준 자료의 오류뿐만 아니라 시장의 새로운 동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지우의 통찰력 있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한 명의 뛰어난 전략가가 내놓은 작품이었다. 한지우 씨 놀랍군요.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이 분석은 우리 회사의 향후 5년 계획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왜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죠?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기본적인 정보만 담고 있었고, 분석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민주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 박 팀장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일만 시킨 결과 그녀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났다는 것을.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이런 분석은 직접 제게 보고하세요. 그의 지시에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총재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더 이상 조용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지우가 총재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의 판 위에 놓인
작은 말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체스판의 주인이 강민준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저기가 아닌 깊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보았다. 그것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팀장의 노골적인 견제였다. 그는 민준에게 지우가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내가 감히 총재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 건방지게 너 같은 애가 나서봤자 뭐 달라질 줄 알아. 그는 지우에게 회사의 가장 어렵고 골치 아픈 프로젝트들을 차례로 던졌다. 낡은 계약서들의 오류를 전부 찾아내는 일,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투자 유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명 높은 거래처인 정성무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은 지우를 실패의 늪으로 몰아넣기 위한 박 팀장의 치밀한 함정이었다. 한지우 씨, 이거 오늘까지 끝내요. 그리고 이건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 올려. 정성무역과는 다음 주까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말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박 팀장은 지우가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지우는 아무런 불만 없이 모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수많은 시련을 통해 단단해져 있었다. 지우는 사무실의 불이 모두 꺼진 후에도 홀로 남아 밤을 새웠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계약서를 검토하며 다른 사람들은 놓쳤을 법한 미세한 조항들의 오류를 찾아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데이터와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들겼다. 그녀는 오로지 딸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박 팀장이 던져준 모든 과제들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특히 정성무역과의 협상에서는 그녀의 진가가 빛을 발했다. 정성무역의 대표는 거만하고 까다롭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논리적인 협상 기술을 동원해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거래는 JK그룹의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되었다. 지우의 성공은 팀원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를 경계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성공 소식은 자연스럽게 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민준은 지우가 해결한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끈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박 팀장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우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다. 민준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지우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봐. 가족관계 이전 직장,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호기심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우라는 존재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녀의 평범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왜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편 박 팀장은 지우의 연이은 성공의 분노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지우가 해결한 문제들이 우연일 뿐이라고 애써 믿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더 이상 지우를 시험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더러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가 맡고 있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JK그룹의 신규 투자 사업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에 손을 댔다. 그는 지우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해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중요한 재무 데이터와 시장 분석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삭제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지우의 실수로 보이게 만들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해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작된 데이터와 사라진 자료들이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곧 차분해졌다. 그녀는 이것이 박 팀장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선 그녀의 커리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이었다.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그녀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거짓된 자료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그녀는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자니 증거도 없이 박 팀장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딸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불의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작된 자료들을 복구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내용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때 민준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지우의 책상 옆을 지나가며 그녀의 긴장된 표정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모니터 화면에 비친 빠르게 움직이는 손과 숫자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시선은 꼭 박 팀장을 향했다. 박 팀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지우의 옆을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지우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 위기는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JK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자리를 채웠고 그들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한지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우스에 올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스크린을 꿰뚫고 있었다. 시작하시죠, 한주. 강민준 총재의 목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시선은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박 팀장을 향한 듯한 날카로운 경고를 담고 있었다. 박 팀장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조작된 데이터와 씨름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의 허점을 역이용해 자신의 진짜 분석을 더욱 부각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의 첫 슬라이드를 넘겼다. 안녕하십니까? 신규 투자 사업인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전략을 발표할 한지우입니다. 저희 팀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시장 데이터와 저희가 새롭게 분석한 데이터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작된 데이터가 담긴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다. 박 팀장의 입가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지우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그 미소를 산산조각냈다. 이것은 팀에서 제출한 초안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누락되었고 시장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오류를 수정하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석에서 준비한 새로운 그래프와 데이터표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머릿속에 저장된 데이터와 지난밤 그녀가 밤을 새워 복구하고 재구성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녀의 분석은 기존의 초안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현실적이었다. 임원들은 그녀의 발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우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바로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치밀했던 음모는 그녀의 능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민주는 지우의 발표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내면이 보였다. 그는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박 팀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총재님, 저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한지우 씨는 팀원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팀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자료로 박 팀장.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왜 팀의 중요한 데이터를 한지우 씨 한 사람만 알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지우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조작했다는 것을 자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지우는 박 팀장의 음모를 완벽하게 역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임원들과 민준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지우를 잠시 불렀다. 한지우 씨 놀랍군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까? 나왔냐? 지우는 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함과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제 머릿속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외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아졌군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과 정직함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다. 지우는 그에게서 위로와 함께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우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드레시를 하는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팀의 핵심 인력이 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그녀를 하대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박 팀장은 그녀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민준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박 팀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과 자료들을 조작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박 팀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직원들을 몰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뒤를 봐주는 상급자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회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직 퇴근 안 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지우가 대답했다. 혹시 박 팀장 일 때문입니까? 지우는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제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컴퓨터 접속 기록과 박 팀장의 행동을 지켜본 결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박 팀장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녀에게 제공했다. 그는 그녀에게 내부 감사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그녀가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상사와 직원을 넘어 정의를 위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의 전화 통화는 길어졌다. 민주는 지우에게 자신의 과거와 그녀처럼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싶었던 이유를 이야기했다. 지우는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왜 이토록 조심스럽게 자신을 숨겨왔는지, 그녀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이나 존경을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위안을 주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회사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이해를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총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공간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지우의 손에는 박 팀장의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강민준 총재의 도움으로만 확보한 보안 시스템 접속 기록 조작된 데이터의 원본 파일, 그리고 박 팀장의 과거 비리 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의 익명 진술까지.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임원들 앞에서 공개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가 왔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된 분위기였다. 민주는 지우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응원했다. 박 팀장은 아직 자신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불안한 기색을 숨기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민주는 모두에게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는 지우에게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우가 단상에 올라서자 박 팀장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총재님, 잠시만요. 박 팀장이 거만한 목소리로 민준의 말을 끊었다.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지우 씨는 팀원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총재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불순한 의도로 회사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박 팀장은 지우의 외모와 성별을 비하하며 그녀를 촌뜨기라고 표현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 침착한 태도로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박 팀장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셨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우가 바로 박 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박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당장 총재님께 사과해. 지우는 그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박 팀장이 그녀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한 기록과 데이터를 조작하고 삭제한 로그 파일을 상세히 보여주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어 그녀는 박 팀장이 과거의 다른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해 저지른 비리들과 그에게 힘을 실어준 상급자들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박 팀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때 한 임원이 지우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한지우 씨, 그렇다면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까?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우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준을 향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머리를 묶고 있던 끈을 풀었다.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두꺼운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맑고 깊은 눈이 드러났고 칙칙한 옷 속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외모가 빛을 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고 촌스러운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한 명의 여성이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저는 6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제가 이토록 평범한 모습으로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보다는 외모로 평가받고 부당한 시기와 질투를 겪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불행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딸과 함께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회의실은 숙연해졌다. 임원들은 그녀의 용기와 솔직함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인한 내면과 깊은 모성애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단상에 올라 지우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를 감싸 듯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여러분, 한지우 씨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인재입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회사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이미 수많은 성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눈은 단 한 번도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고백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감정의 공적인 표현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총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었다. 박 팀장은 그 모든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더러운 비리들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지우와 민준을 향해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박 팀장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만 향해 있었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지우의 세상에 따뜻한 빛이 찾아든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강인함을 알아봐준 한 남자가 있었다. 임원 회의가 끝난 후 JK그룹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박 팀장은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당하고 즉시 해고되었으며 그의 비리에 연루된 상급자들 역시 모두 징계를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고 JK그룹은 대대적인 개혁과 투명성 강화 조치를 약속했다. 한지우는 회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 영웅으로 인정받았고 그녀를 향했던 모든 비난과 오해는 존경과 찬사로 바뀌었다. 민주는 지우를 총재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사과했다. 한지우 씨, 회사의 부조리한 시스템과 개인의 탐욕 때문에 당신이 많은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와 능력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회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저는 당신에게 전략기획팀의 팀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니, 단순히 팀장이 아닙니다. 새롭게 신설될 혁신전략본부의 본부장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당신의 통찰력과 뛰어난 능력은 우리 회사의 미래에 꼭 필요합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처음의 목표, 즉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민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 같았다. 며칠 후 한지우는 더 이상 칙칙한 베이지색 재킷과 낡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다. 세련되고 우아한 정장 가볍게 손질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으로 빛나는 눈빛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감탄을 자아냈고 그녀의 능력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엄마가 아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자 당당한 싱글맘이었다. 지우와 민준의 관계는 업무를 넘어 개인적인 영역으로 깊어졌다. 민준은 지우의 딸 서아에게도 따뜻하고 다정한 삼촌이 되어주었다. 그는 서아와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며 서아의 작은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서아는 민준을 잘 따랐고 지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능력 있는 총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흠으로 여기지 않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지우와 제 서아를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했다.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서아가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지우에게 말했다. 주씨,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저는 당신의 흐트러진 모습 뒤에 숨겨진 빛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강인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왜 자신을 숨겨야만 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마음속에 이미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우의 맑은 눈을 닮은 듯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지씨, 저와 서아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딸의 미래만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앞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치러졌다. 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이자 가장 행복한 엄마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결혼 후 한지우는 JK그룹의 혁신 전략 본부장으로서 5회사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JK그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민주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편이었고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갔다. 지우의 딸 서아는 완벽한 가정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서아는 민준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지우의 삶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올바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한지우는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간 회사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받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진정한 여왕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막을 내렸다.